지금 파이 네트워크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끔찍한 하락이냐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보고 여기에 완전히 다른 해법을 들고 나온 새로운 경쟁자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파이 네트워크의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인터링크, 이게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두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그 결론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죠. 파이 네트워크의 현주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장은요, 폭풍전의 고요함, 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지금 이게 그냥 조용한 시장일까요? 아니면 정말 폭풍 전야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꾹꾹 눌러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곧 한쪽 방향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딱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289.75원.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 탐욕가들이 야, 우리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판다, 이렇게 약속한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던지는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끔찍한 연쇄바늘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꽉 압축된 스프링 같아요. 위로는 330원, 이 저항선을 뚫는 순간 그냥 로켓처럼 쫙 쏘아 올릴 수 있고요. 반대로 아래로는 290원대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중간한 건 없어요. 위냐 아래냐, 딱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 환경도 영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도 급락했죠.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거의 바닥을 찍었고요. 24시간 동안 청산된 금액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고, 당연히 파이 네트워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시장은 항상 차갑고 계산된 방식으로 답을 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판단력과 인내심입니다. 와, 정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 아닌가요? 괜히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정말 확률이 나한테 유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판단력과 인내심,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전혀 다른 길을 가는 프로젝트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휴머네시 파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열심히 일한 그 연산 능력에 보상을 주잖아요. 근데 인터링크는 그게 아니라 검증된 진짜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의 활동에 가치를 주고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사람인지는 어떻게 인증하느냐? 총 3단계인데요. 먼저 AI가 이게 진짜 사람 얼굴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바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여러분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인 진짜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 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신원도 증명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인터링크는 시작부터 전략이 좀 남달랐어요. 구글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요. 목표가 무려 미국 증시, 나스닥 상장입니다. 심지어 팀이나 초기 투자자 물량은 최대 15년 동안 묶어둬서 단기적인 가격 덤핑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걸 보면 그냥 흔한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도권 금융시장을 정조준한 아주 철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프로젝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거대한 커뮤니티의 파이냐, 아니면 첨단 기술의 인터링크냐,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네트워크의 차이점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파이는 뭐니 해도 그 강력한 커뮤니티와 브랜드 인지도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검증된 인간 신원이라는 기술 인프라,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쓸 거냐 하는 실제 사용 사례에 집중하고 있죠.
토큰 분배 방식, 즉 토크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가 커뮤니티의 기대감에 좀 더 기댄다면 인터링크는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공급량을 조절하죠. 원문 분석가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인터링크는 분명히 더 진보된 인프라 관점을 가지고 있다. 웹3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 구조가 꽤 잘 맞물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지금 코인 가격이 얼마냐를 떠나서 앞으로 웹3라는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생각해보면 인터링크의 구조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분석가가 제시하는 마지막 전략,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을 겁니다. 파이를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인터링크를 선택해야 할까? 그런데 분석가의 대답은 좀 의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만 고르지 마세요. 둘 다 가져가세요. 라는 겁니다. 이른바 두 개의 기둥 전략인데요. 첫 번째 기둥인 파이 네트워크로는 이미 만들어진 이 거대한 커뮤니티의 힘과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래소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인 인터링크 네트워크로는 사람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결제 시스템 같은 미래 가치에 미리 투자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자산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인 셈이죠. 자료에서는 이 두 기둥 전략을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인터링크에 참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받고 안내에 따라서 가입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초대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검증된 진짜 사람의 신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웹3 시대의 새로운 석유, 새로운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미래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